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18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뒤통수 맞은 미국이에요. 중동 지역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 순방에서 경제에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꼽은 것이 있었어요. 석유 증산 논의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가면서 기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활동을 한 언론인을 2018년 10월 암살 명령한 배우로 보고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잔뜩 비난한 바로 그 암살 배우로 지목된 당사자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미국 대통령이 만나가면서 석유 증산을 부탁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석유 증산을 부탁하는 움직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 왕가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미국에서 본래 어느 정도였냐면, 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시 2021년 1월 이후 인권 문제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 암살 사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요. 2018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있었던 2017년부터 빈살만 왕세자가 주최하기 시작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는 구글, JP모건, 우버, 포드를 포함한 여러 유명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했어요. 이런 걸 보이콧했다고 하죠. 참고로 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는 행사는 중동 지역 최대의 투자 유치 행사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서로 협력을 맺거나 투자를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즉 이만큼 비판의 무게가 실려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을 기반으로 물가를 경제 위험 무기로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에 대응해 물가를 안정시켜 보기 위해 그만큼 실리를 따져서 움직였다고 봐야겠죠. 비판을 감수하고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증산을 통해 세계 원유 가격의 안정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욕만 먹고 체면까지 구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가죠? 네, 결국 이 모든 배경에는 물가 폭등 문제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뒤통수를 세게 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현지 시간 7월 15일 미국 대통령은 그의 입으로 직접 사우디아라비아와 현재 상황의 긴급성을 공유했다. 오늘 즉 15일 회담의 근거에 앞으로 몇 주 내에 추가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산유국과도 원유 가격 안정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월 16일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확실히 하는데 합의했다라고 말이 나왔죠. 조금 해설을 하자면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에너지를 통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이용한다는 건 세상에 필요한 수요만큼 그들이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아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에너지가 필요한 때에 사람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해 일상의 피해를 입는 것이므로 세상에 필요한 만큼 다른 산유국들이 공급해 줄 것에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 증산 논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느낌의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음 16일 있었던 다른 정상회의에 참여한 빈살만 왕세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까지 증산을 발표했다. 그 이상 추가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석유 증산 합의? 그게 뭐? 라는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석유 생산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뒤통수를 한 대 더 후려갈고 미국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뭐라고요? 석유 생산량은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든 말한 거예요. 바로 다음 달인 8월 3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요. 오펙이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기존의 오펙에 포함된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성장을 통해 영향력 있는 원유 생산국, 즉 산유국이 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인 셈입니다. 이때 오펙 플러스 회의라고 하면 이 회의에는 기존 오펙 회원국들도 참여를 당연히 같이 하는데요. 석유 증산은 여기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오펙 플러스 국가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사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가 주축인 모임 또는 애초에 기존 오펙 회원국에 러시아 정도를 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굳이 오펙 플러스는 기존 시장에 맞춰서 잘하고 있으니 거기서 결정하겠다는 말을 사우디아라비아가 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발언이 미국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만 하죠. 당연히 미국은 이에 대해서 국무부 에너지 안보 특사의 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추가 생산 여력이 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추가 생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오펙은 곧 있을 회의에서 증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석유 증산 합의를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애둘러 표현하는 반박인 셈이죠. 정리하자면 미국의 중동 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한 석유 증산 논의는 긍정적인 결론은 당장 없었습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가 굳이 포함되는 오펙 플러스 언급과 함께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석유 증산 관련 분위기가 나빠지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떤 카테고리에서의 뉴스든 뭐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풀리길 바라게 되는 요즘 아쉬운 소식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